인터넷상이나 댓글상에 많이 이제 회자되는 얘기 중에 베트남 신부가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 남자와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를 데려와서 산다. 네. 이런 낭설이 많거든요. 이야기가 많거든요. 낭설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댓글입니다. 현재 출입국 관리법상 한국에 결혼 이민이 나서 국적 취득하려면 최소 동일 거주지 24개월 거주에 플러스 심사기간 8개월 이상으로 대략 3년이 걸리고 국적 취득하자마자 곧바로 이혼하고 베트남에서 남친 초청하라 해도 기여자가 초청 가능한 외국인은 가족 외에 배우자뿐인데 혼인 기여자가 재혼 후에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초청하려면 국적 취득 후 3년이 지난 뒤에나 가능하다. 즉 베트남 여자가 혼의 남친을 한국에 합법적으로 부르려면 3+3 최소 6년이 걸리고 거기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심사도 받아야 한다. 애초에 한국인과 결혼할 때부터 6년을 기약하고 남친 데려와 살려는 베트남 여자가 몇이나 될 것 같나. 이런 댓글이 들렸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틀린 부분 있나요? 이런 자,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베트남 여성이 결혼을 해서 한국을 가면 한국 체류기간이 24개월이죠. 한국 동일 주소지가 아니고요. 한국 체류기간만 24개월이 넘어야 국적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이 신부가 베트남을 다니러 왔잖아요. 한 달 왔다 갔다 가면은 그러면은 25개월 이 그 기간을 빠지고 더 가야 돼요. 한국 체류 기간입니다. 또는 3년 이상 결혼한 지 한국 다 3년 이상 된 사람은 그 중간에 외국을 베트남을 오래 가 있던 이랬던 아무 기간에 관계없이 한국에 처음에 최초 들어온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은 가능하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 그렇죠. 왜냐면은 한국에서 한 3달 사다가 베트남 와서 한 9개월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준 따지면은 국적 신청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토탈 관계없이 3년 이상 지나면은 신청할 자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는 빼고 계속 2년 동안 한국에 있었다. 그러면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은 그분 말대로 서류 심사 기간이 8개월 지나면은 여정의 인터뷰가 됩니다. 만약에 이 여성이 한국 배우자와 자녀를 낳았으면은 빠르면은 12개월 만에 국적을 받을 수 있어요. 인터뷰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근데 늦으면은 1달 반 정도, 1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만약에 이 여성이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2년 정도 기간이 걸리고 국적 받을 수 있는 확률 실질적으로 10%밖에 안 돼요. 거의 잘 안 줍니다. 가끔 받은 분들 가끔 있어요. 그거는 일단 구두 테스트 시험에서 아주 신부가 말을 아주 잘하거나 모든 것에서 잘 알고 있을 때 줘요. 근데 방침은 자녀가 없으면 국적을 됐으면 시험을 합격시키지 말라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없는 사람은 구두 시험을 볼 때 첫 질문을 했는데 말을 잘해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어려운 걸 물어요. 점점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질문을 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이 첫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답을 조금 약간 못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난이도를 낮춰서 해줍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은 완전한 한국에서 제대로 생활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최소 짧게 3년 반이에요. 그분 말 맞다나. 근데 국적 받은 날로부터 3년 지나야 자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 정확합니다. 이혼해야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혼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국적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나서 이혼하든 국적 취득하고 바로 이혼하든, 국적 취득하고 바로 이혼한다고 해서 그 남성을 데리고 오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한국을 왔다. 자녀를 안 놓으면은 국적 받을 가능성도 희박해지는데 자녀도 놓고 6년을 기다리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 처음부터 계획적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대부분이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면 자녀 놓고 국적 받고 살다가 몇 년 살다가 남편하고 불화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2년 후 국적 받고 2년 후 이혼한 사람도 있고 3년 후 이혼한 사람도 있고 4년 후 이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가 그 경우에 서류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적 받고 5년이 지난 신부예요. 5년이 지난 신부인데 이 신부가 그 당시에 제주도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남편하고 불화로 별거를 하고 있었대요. 별거를 하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그 남성, 베트남 남성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노동자로 약 4년씩 2번이나 와서 이렇게 한국의 노동자로 해갖고 제가 잘 아는 지인의 뭐 양자락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이 남성과 이 여성이 베트남에 들어가면서 공항에서 서로 뭐 비행기를 같이 옆에 탔던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베트남에서 같이 몇 번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여성은 남편하고 별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별거를 하는 와중에 이 남성하고 만나다 보니까 남자가 서로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 두 사람 결혼을 서류를 좀 해달라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해준 적이 있는데 다시 이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 자체가 아니죠. 근데 대부분이 국적 받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이혼하다 보니까 다시 베트남 여성을 만난 사람, 베트남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진행을 한 사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는 거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국적 받고 이혼하기 전에 베트남 남성을 한국에서 만났는데 이 남성의 꼬임에 빠지는 거죠. 남자가 저 여성 국적 받았으니까 내가 저 여성을 만나갖고 결혼하면 나중에 나도 국적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계산적인 남성의 꼬임에 빠지다 보니까 이 여성을 이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남성의 꼬임에 빠지는 거죠.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을 한국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거 6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자녀까지 낳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뭐 사실 뭐 이 특정 지역, 한국의 특정 지역에 보면 그게 베트남 남자 여자가 동거하는 부부가 많다고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자, 동거하는 여성은 불법 체류하는 여성도 갖추져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국적을 받아서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사람도 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봤어요. 살아보다 보니까 남편의 안 좋은 점,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이런 점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기간이 그래 최고 짧게 6년, 7년, 8년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다 보니까 남편하고 어떤 불화해서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다 보니까 또 자국의 남성을 또 만나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호감이 끌리는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 사람도 외국에 나가 있다 보면요. 한국 여성을 거기서 보면은 더 마음에 끌려요. 자국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신부는 20대 초반에 씹었으면 30이 안 됐을 때. 이거 20대 중반, 20대 말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도 가끔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베트남 남성의 어떤 악의적으로 그렇게 이제 한국에 노동자로 와 있다가 돌아가야 될 시점이 다 되니까 그런 여성한테 접근해가지고, 자기가 결혼을 해갖고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런 꼬임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갖고 그렇게 한다 하는 거는 바보짓이죠.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워낙 소문에 뭐 국적 받고 베트남 남자 데려가기 위해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여튼 뭐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한국 여자가 베트남 여자가 결혼하는 비율이 제일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1년에 지금 통상적으로 하여튼 뭐 한 정확하진 않지만은 한 100여 건 정도는 된다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자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예. 봤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가끔 쓰던 통역도 베트남 남성인데 그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에요. 둘이 유학생으로 만났고,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젊은 학생들 한국 내에 베트남 유학생들하고 그 가끔 연애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뭐 1년에 100여 명이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 한국 결혼해 온 여성들이 100%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요. 젊은 친구들은 그 베트남 유학생 남성과 결혼하는 사람 뭐 그도 자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런 계획을 세워갖고 처음부터 그 계획을 세워갖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편견이고 그 사람들도 결혼 생활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있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국 사람, 다시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도 그러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왜 말을 안 해요? 이혼하고 다시 한국 남성 만나는 사람도 같이 국적받은 사람이니까 자기들끼리 결혼, 난 몇 사람 봤어요. 응? 그 남성이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이거 하면 그냥 우리 뭐 한국 사람처럼 서류 다시 뭐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여성은 국적받은 것 때문에 그냥 한국 사람처럼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하고 저한테 물어본 분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무슨 말을 안 해. 근데 왜 자꾸 그런 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갖고 와서 뭐 베트남 여성은 국적받으면 다 베트남 남자 초청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 인원을 따져보면 실제 그런 사람을 따질 때 아주 소수예요. 절대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